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인어 통번역대학원 입시반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는요, 먼저 우리 입시반 강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통번역대학원 입시 요강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통번역대학원 이 입학시험에 좀 대비를 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입시반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주 하는 질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그런 질문들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강의 개요입니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석과 입학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강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스페인어 통역 번역을 가르치는 그 통번역대학원은 한국 외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영어와 같은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뭐 언어별로 다르겠지만 뭐 이대나 뭐 서울외대나 이런 좀 다른 대학에도 통번역대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외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는 당연히 이 한국외대 통대 한석과 입시에 이제 대비하기 위한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수업은 지금 두 개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실전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술반입니다. 실전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1차 필답 시험, 이 필기 시험이죠. 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그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술반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은 면접이에요. 면접, 그 구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전반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또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긴 하겠지만 통역, 번역, 청취 요약, 작문 등 좀 다양한 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입학시험 유형에 따른 실전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하고요.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여러분들께서 입시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입학시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차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요약과 그리고 작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약과 작문을 잘 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뭐 기타 다른 연습도 많이 우리 수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우리 강의를 들으시냐? 당연히 한국외대 통대 한석과 또는 한영석과 입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 분들이 우리 수업에 주로 찾아주시고요. 여기 한영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영석과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언어 전공이죠. 이렇게 한석과 한국어, 스페인어 두 개 언어를 전공하는 과가 있고요. 그리고 한영석과처럼 세 개 언어를 전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국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는데 영어도 잘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세계 언어과에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한영석과 같은 경우에는 한영과 수업,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통역, 번역을 공부를 하고요. 학교에 가시게 되면은. 그리고 한석과,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 통역, 번역을 학교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다만 영서 통역을 공부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가는 통역을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한영과 수업을 들으시고 한석과 수업을 들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학시험도 마찬가지로 한영과 입학시험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석과 입학시험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영석과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이 한석과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에 오십니다. 자, 그리고 통대 입학이 목적이 아니시더라도 다양한 목적 그리고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수업을 수강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스페인어 국가고시 준비생 분들이시라거나 혹은 뭐 다양한 입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코트라라거나 혹은 국정원 뭐 이런 데가 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우리 수업을 들으시고요. 뭐 통역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우리 강의를 수강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또 듣고 입사를 하기도 하셨고요. 뭐 목표하신 점수를 또 받기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한국 스페인어 통번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혹은 고급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우리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베도스 이상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내 실력이 베도스 혹은 그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수업을 따라가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통대 입시 요강에 대해서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석사학위 과정 모집 정원 1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집 정원 150명은 전체 학과 모집 정원이에요. 우리 스페인어, 한석과만 해당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다양한 학과가 있죠. 한영과, 뭐 한불과, 한독과, 한노과, 한석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전체 모집 정원이 150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는 이 두 개의 언어 과정, 한석과 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언어 과정, 한영석과가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입시 요강을 검색을 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전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전공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석과, 학과가 한석과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나면은 그 학위를 받으시겠죠. 그 학위에 적혀 나오는 그 전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되냐. 여러분들이 졸업시험을 보셔야 돼요. 2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졸업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과목을 내가 합격을 했느냐에 따라서 학위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국제회의 통역 번역 전공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회의 통역 전공, 통번역 전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학위를 내가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 국제회의 통역이라는 거는 동시통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시통역 과목을 다 합격을 하고 그리고 순차통역 그 과목도 있거든요. 순차통역 과목에 대한 시험도 다 통과를 한다. 그리고 내가 번역과 관련된 시험도 다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첫 번째 국제회의 통역 번역 전공 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동시통역 그리고 순차통역을 다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국제회의 통역 전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통번역 전공은 내가 순차통역 과목 그리고 번역 과목을 모두 다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학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석과는 과연 몇 명을 뽑느냐 그러니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제가 써두었듯이 10명 내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이 선발이 되었는지 최근에 제가 쭉 연도별로 정리를 했어요. 2019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몇 명이 선발되었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우리 여기에서 이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된 연도부터 지금 배출된 이 합격자 수예요. 그래서 2019학년도, 19학년도니까요. 2018년도에 시험을 우리 봤겠죠. 우리 학생들이 2018년에 시험을 보고 2019년도에 이제 입학을 한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선발 인원이 10명이었어요. 대학원에서 총 10명을 뽑았고요. 그중에 9명이 우리 수업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 빼고 다 우리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죠. 그 다음 해를 보시면요. 최종 선발 인원이 9명이었어요. 한 명이 줄었죠. 한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9명이 즉 100%, 100%가 우리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선발 인원 10명이었어요. 이때는 또 한 명 늘었죠. 그리고 그 10명 중에 또 10명이 우리 학원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2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8명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8명, 100%가 우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8명이었고요. 이때도 당시에 본원 출신, 우리 학원 출신이 이제 100%였어요. 그 다음에는 한 명 또 늘었죠. 9명, 그리고 본원 출신 역시나 100%였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즉 2024년에 시험을 보고 2025년 올해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생들은 총 9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8명이 우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명, 뭐 8명, 9명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8명에서 10명 사이 정도로 선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영석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2019학년도 이때 한영석과 학생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우리 수업을 당연히 들으셨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영석과로 입학을 하셨습니다. 이 10명 중에 한 명이 한영석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선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영석과를 선발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영석가를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영석가로 지원을 하셨던 분들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한영석가를 1지망으로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한석가를 2지망으로 지원을 하셨던 분들. 그래서 한영과 시험이 이제 떨어져서 한석가로만 입학을 하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시험 과목 및 배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느냐. 일단은 1차, 2차 이렇게 나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과목이 2개예요. 한 가지는 전공 외국어. 이거는 요약이에요, 요약. 요약이고 시간은 1시간, 60분이고요. 배점은 60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작문이에요. 작문도 60분 시간이 주어지고요. 네, 배점 40점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이 되겠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100점 만점 그렇게 해서 지금 총 200점이 되겠죠. 보시면은 지금 장문보다는 요약의 배점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난 장문을 좀 준비를 그럼 덜 할래 하고 내가 장문을 조금 못하지만 요약을 굉장히 잘해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아닐 것 같아요. 다 잘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다 잘하셔야 되고요. 내가 전공 외국어, 즉 요약을 내가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작문 시험을 좀 봤을 때 답안을 좀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을 했다. 혹은 내가 답안지를 반밖에 채우지 못했다. 혹은 그 이하로 채웠다. 정말 조금 빈약한 내가 에세이를 써서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어쨌거나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둘 다 잘 보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 과목에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시험 과목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요약이라고 했었죠. 이 요약은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 한서 요약이에요. 첫 번째로는 한서 요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한 요약이 있어요. 한서 요약은 뭐냐? 한국 텍스트 낭독을 듣고 스페인어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한 요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로 된 텍스트를 듣고 한국어로 요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60분이라고 했는데 총 60분이라고 했는데 각각 30분, 30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30분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이 30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텍스트 낭독이 있다라고 했죠? 이 낭독을 듣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0분이에요. 그래서 한서요약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어 텍스트를 듣는 시간이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뭐 2, 3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한 요약 같은 경우에는 3, 4분 좀 길면 뭐 5분까지도 가요. 네, 이 정도 분량의 텍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요약 답안을 작성하시는 시간은 한 20분에서 뭐 25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길지가 않죠.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를 굉장히 처음에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연습을 우리 수업에서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이 20분, 25분 내에 괜찮은 요약, 문법 오류가 없고 또 유려한 어휘를 사용하고 그렇게 잘 쓰여진 그런 요약을 이 시간에 맞춰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분량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긴 사설이나 칼럼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분량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어떨 때는 조금 짧은 텍스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칼럼 하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한 요약, 스페인어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 분량은 조금 그때마다 많이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한 600단어 짧았을 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 길 때는 이제 900단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교시는 장문이에요. 아까 앞에 1시간 요약 시험을 보고 쉬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교시 장문 시험을 보게 돼요. 장문이라는 거는 간단한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서장문이에요. 스페인어 장문을 하나 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어 지문이 하나 주어져요. 한국어 지문을 독해를 한 다음에요. 지시문에 따라서 에세이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어 지문을 독해를 하신 다음에요.
보통은 이 한국어 지문에 대한 요약을 하라라는 식으로 나와요. 최근 추세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잘 하셔야겠고, 그리고 이 지문에 대한 설명을 스페인어로 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나온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묻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스페인어로 잘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어 장문이에요. 이거는 스페인어 지문이 주어져요. 스페인어 지문을 독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시문에 따라서 에세이를 한국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시험 구술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 일단은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보면요. 한국외대 홈페이지에 보면 이 한국어 또는 외국어에서 외국어 또는 한국어로의 질의응답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구술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과별로 조금 유형이 달라져요. 언어별로 다르고요. 우리 한석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텍스트를 교수님이 낭독을 해주시고요. 간단한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해당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스페인어로 듣고 스페인어로 이제 답을 하는 네, 그런 게 나와요.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잘 여러분들이 의사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시사 이슈 질문에 답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뭐 텍스트를 낭독해 주시지 않고 그냥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어요. 어떤 시사 이슈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낭독해 주시는 이 텍스트라는 것은 시사 이슈랑 관련된 텍스트예요, 보통. 자, 그리고 지문을 듣고요. 여러분들이 요약이나 통역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왔던 해도 있고요. 나오지 않았던 해도 있어요. 네, 하지만 나왔던 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다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지문은요, 한국어로 읽어주시고, 한국어 지문을 짧게 읽어주시고, 그 한국어 텍스트를 이제 요약하세요. 라고 보통 하세요. 뭘로? 스페인어로.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요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 주어지는 지문, 한국어 지문이 굉장히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약을 한두 문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좀 통역에 가깝게, 네, 통역에 가깝게 하셔야 한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술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단어 시험도 봐요. 이 단어 시험은 네, 시사 관련된 그런 어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업에서 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개인 질문 이거는 여러분들 뭐 지원 동기라든가 혹은 졸업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편안하게 네, 한국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스페인어로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페인어로 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이 개인 질문은 이제 한국어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시 6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일정을 좀 볼게요. 아직 2025년 시험 일정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우리 아직 그 외대에서 공지를 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예상 일정이에요. 지난 시험을 이제 토대로 한 예상 일정이고요. 보통은 이제 이 필답 시험 1차 시험이 10월 중순쯤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10월 18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에 나와요. 그 다다음 주 수요일에 보통 이 합격자 발표가 나와요. 그리고 2차 구술시험,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합격자 발표가 났죠. 수요일에 나고 그 같은 주 토요일에 치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께서 1차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2차 구술시험을 준비한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며칠 안 되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며칠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며칠 동안 이 구술 시험을 좀 대비를 한다?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개인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사 이슈에 관련된 질문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이제 스페인어로 좀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또는 한국어로 답변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1차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2차 시험 준비도 같이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이제 11월 한 중순쯤에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통번역대학원 입학 시험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떤 전략을 좀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해당 연도의 시사 이슈를 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 해당 연도, 우리 시험이 치러지는 그 해당 연도에 가장 좀 중요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시사 이슈가 보통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럼 그 시사 이슈라는 거는 어떤 시사 이슈냐, 다양한 게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국내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요. 국내 시사 이슈, 혹은 글로벌 이슈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스페인어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석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인어권 국가, 중남미나 뭐 스페인 되겠죠. 스페인어권 국가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셔야 될 것은 기사, 네, 기사를 스페인어 기사 혹은 한국어 기사를 많이 좀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이 시사 이슈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을 쌓아가셔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셔야 될 게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이 기사 혹은 뉴스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사를 독해를 하시고 또 청취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청취는 특히 이제 스페인어 청취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스페인어 뭐 시사 와 관련된 청취 연습을 한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스페인어에 대한 뉴스를 챙겨본다. 뭐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청취 연습을 많이 했을 때 아마도 델레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청취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델레랑은 또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취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늘지가 않죠. 오늘 내가 청취를 굉장히 열심히 하루 종일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내일 많이 들린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고 좀 쌓아 나가셔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시사 용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어떤 시사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어휘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임금 피크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임금 피크제, 내가 임금은 그래 살라리오인 거 알겠고 피크라고 했을 때 스페인어로 생각했을 때 삐꼬 뭐 삐꼬 뭐 데 살라리오 이런 거 아니야?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아니죠. 우리가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인어로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시스테마 데 토페 살라리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용어가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한 얘기랑 비슷하지만 한국어, 스페인어로 특정 시사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쓰는 것은 우리 1차 때문에 그렇고요. 말하는 것은 2차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기, 말하기, 연습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실전반 그리고 구술반 이렇게 두 개의 강의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실전반은 1월부터 개강을 하고요. 10월 우리 시험이 있기 전까지 쭉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월에 나오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처음 준비하시는 거라면 중간에 합류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3월, 5월 뭐 여름에 나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준비가 되셨을 때,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필기에 대비하는 시험이고요. 우리 일정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우리 저녁에 수업을 하게 돼요. 7시부터 이제 9시 20분까지 2시간 20분 수업을 하고요. 월 8회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장 강의, 오프라인 강의가 있죠. 그래서 이 코리아 헤럴드 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 학원에 나오시면 되고요. 현장 강의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장 강의를 그대로 녹화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아마도 보고 계실 스페니쉬 마스터 사이트에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게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현장 강의가 있는 날, 그 다음 날 온라인 강의, 녹화 강의가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2025년 3월부터 줌 강의를 오픈을 했어요. 줌 원격 강의죠. 그래서 현장 강의에 못 나오시는 분들, 뭐 좀 멀리 계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줌으로 접속을 하셔서 현장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발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첨삭도
우리 현장 강의 수강생들처럼 동일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현장 강의 못 나오시는 분들인데 녹화 강의 말고 내가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술반 수업입니다. 구술반은 우리가 보통 3월이나 4월에 오픈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오픈을 해요. 이것도 역시나 구술 그 시험이 있는 보통은 11월 첫 주에 있죠. 그래서 10월 말, 11월 첫 주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면접에 대비를 하게 되겠고요. 보통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수업을 하거든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학원 홈페이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진행이 되고요. 월 4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술반은 수업 특성상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각 강의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 좀 살펴볼게요. 일단 실전반 1차 시험에 대비하는 실전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통역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통역이 이제 시역에 있을 수가 있겠고 순차 통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텍스트를 그냥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그대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뭐 스페인어 텍스트를 보면서 할 수도 있겠고 한국어 텍스트를 보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순차 통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낭독을 해드린다거나 혹은 오디오 파일을 일부를 듣고요. 여러분들께서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노트 테이킹이 필요하겠죠. 제가 낭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 한 거를 보고 통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트 테이킹 하시는 방법은 우리 수업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번역도 하게 됩니다. 한국어 또는 스페인어로 된 문장을 번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한국어에서 스페인어로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보고 우리가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청취, 요약, 장문 연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시험 유형에 해당하는 연습이 되겠죠. 입학시험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요약 연습을 하게 되겠고요. 양 방향 다 하겠죠. 한국어를 듣고 스페인어를 요약하는 것, 그리고 스페인어를 듣고 한국어로 요약하는 연습 2개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문, 장문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장문 연습도 하고요. 한국어 장문 연습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모국어가 한국어여서 스페인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된 쓰기, 스페인어 쓰기를 더 많이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구술반 강의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견 말하기겠죠. 우리가 다양한 시사 이슈, 최신 시사 이슈에 대한 의견을 스페인어 또는 한국어로 발표를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스페인어로 발표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요. 네, 아까 뭐 실전반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에 오시는 분들은 스페인어 수준을 조금 올리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인어로 보통 발표 연습을 하고요. 다만 우리 수업에 오시는 학생분들 중에서 모국어가 이제 스페인어이신 분들도 있어요. 이 스페인어권에서 좀 오래 거주를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한국어로 질문을 더 많이 드려요. 그래서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시기 때문에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국어로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스페인어로 보통은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말하기를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최신 시사 이슈에 대한 의견을 스페인어로 말한다고 굉장히 좀 걱정이 되죠.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께 예습 자료를 드려요. 네, 관련된 뭐 기사를 올려드린다거나 자료를 드리면 그거를 공부해 와서 여기 와서 발표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예상 질문도 드려요.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질문도 미리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를 해오시고 여기 와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너무 처음부터 겁을 먹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험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제 늘게 되면 예습 자료 좀 덜 드리고 아니면 아예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수업에 나오셔서 즉흥적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통역 연습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험에서 통역 또는 뭐 요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분량의 텍스트를 듣고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연습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처음부터 모의 면접을 하진 않고요. 우리 시험이 조금 다가오면 우리가 시험에 좀 시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모의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주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한석과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답부터 드리면요. 보통 한 해에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시험을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해마다 굉장히 달라져요.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수의 이제 학생분들이 시험을 보셨던 적도 있고요. 더 적은 수가 본 적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명, 뭐 내외 20명에서 한 많으면 30명 이 정도 본다.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에서 이제 몇 명이 선발된다고 했었죠? 아까 10명 내외로 선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20명에서 뭐 30명, 한 25명 내외, 25명 내외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25명 내외 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이 중에서 한 13분 정도, 12분에서 한 13분 정도 평균적으로 1차에 합격을 하게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10명 내외, 뭐 8명, 9명, 혹은 10명 이렇게 최종 선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우리 수업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1차는 합격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한두 분 정도는 1차를 탈락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잖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수강생분들은 1차는 합격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석과 경쟁률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영어나 다른 좀 더 규모가 큰 전공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준비를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느냐, 네,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을 내가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을 이 정원을 채운다고 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정원보다 적게 뽑더라도 수준에 이제 도달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이 경쟁률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준비를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그 수준에, 그 수준에 좀 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거주하거나 유학한 경험이 없는데 통번역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제 답변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합격할 수 있고요. 우리 실제로 통번역대학원에 합격을 하신 분들을 보면요. 이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보다는 국내에서 공부하신 분들, 혹은 국내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뭐 1년이나 뭐 6개월이나 뭐 길게는 2년 정도 해외 연수를 다녀오신다거나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선발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래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레 자격증이 있으면 합격에 유리한가요? 네, 일단 답변은 NO입니다. 델레랑은 좀 성격이 다른 시험이고요. 상관이 없어요. 물론 가끔 2차 시험에서, 그 구술 시험에서 교수님들께서 델레가 있냐, 델레 소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합격과 불합격을 뭐 결정짓는 것이냐? 네,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과를 통해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굳이 뭐 델레 자격증이 꼭 있어야 내가 합격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 이제 수업을 뭐 1월부터 쭉 이제 수강을 하시게 되면 스페인어 실력 여러분들 쭉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10월에 시험이 있죠. 11월 초에 우리 시험이 있고 또 11월에 이제 델레를 응시를 하실 수가 있죠. 11월에 델레가 또 치러지잖아요. 보통 우리 학생분들은 쭉 공부를 하시고 11월에 델레를 보십니다. 스페인어 실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베도스가 있으신 분들은 세 우노를 보시고요. 세 우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세 도스 이렇게 시험을 좀 보셔서 거의 대부분은 합격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합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이죠. 수업 시간 발표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요. 우리가 좀 발표가 많은 수업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통역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술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스페인어로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조금
걱정이 많이 되죠. 스트레스가 네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셨을 때 처음에 이제 우리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너무 내가 발표하는 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내가 발표 때문에 조금 수업에 오는 게 이제 주저된다. 공부를 시작하는 게 조금 주저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수업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발표를 안 시킵니다. 제가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쉬고 좀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다음 달부터 발표에 참여를 할게요."라고 말씀해 주신다거나 혹은 뭐 특정한 강의 "아 저 오늘 수업은 좀 발표를 쉬고 싶습니다."라고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발표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발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이 입시 준비를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통대 입학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그 백그라운드가 다르시죠. 스페인어 공부 기간도 다르고요. 네,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 어떤 방법 그 거쳐오신 지나오신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내가 처음 준비한다. 그리고 내가 뭐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만 공부를 했다. 뭐 학원을 통해서 내가 한 베더스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거나 혹은 내가 한국에서 스페인어 전공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소 1 년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수강을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까 1 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10 개월이죠. 우리 1 월에 개강을 하니까 1 월부터 10 월까지 쭉 공부를 하셔서 꾸준히 하셔서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재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재수 그러니까 1 년이나 뭐 2년 혹은 한 1년 반 정도 네 공부하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몇 개월 뭐 중간에 뭐 여름에 오셔서 몇 개월 준비하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뭐 한두 달 공부하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 실력 그리고 나의 그 학습 능력이죠. 네, 습득 능력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 강의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신다거나 혹은 과제를 제출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그래도 대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합격을 하려면 뭐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현장에 나오셔서 저랑 이제 상담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요. 우리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첫 수업이 청강이 무료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더라도 뭐 우리 현장 강의 그러니까 매월 첫 수업이 이제 청강이거든요. 그래서 첫 수업에 나오셔서 저랑 상담을 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통대 입시를 처음 준비합니다. 바로 실전만 수업을 들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수업 이름이 실전반이어서 조금 '바로 실전만 연습을 하는 거 아니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연초부터 막 1 월부터 모의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를 보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 월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처음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신다라는 전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가 실전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요약 연습, 작문 연습 위주로 우리가 모의고사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내용입니다. 샘플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스페니시 마스터 사이트에 매월 첫 수업 오프라인 그 수업을 한 거 녹화한 그 녹화문이 올라가요. 새로운 그 샘플 강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첫 수업 오프라인 강의가 무료로 이제 청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강이 가능하신 분들은 학원에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네이버 카페 주소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합격 수기 그리고 기출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 수업을 수강하셨던 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굉장히 상세하게 네, 굉장히 정성스럽게 합격 수기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와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이 스페니시 마스터 사이트에도 합격 수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은 이 카페 주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 카페에도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카페에서도 기출 문제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